제가 인사가 늦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로 강의를 할 때 제가 배우기도 하고 제가 가르치기도 하는데 대상들은 주로 역사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사학에 대한 정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역사와 문화, 역사와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쪽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죠.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죠. 어제 저녁에는 제 친구가 용인대학교 영화과 교수인데 만나서 이제 영화 얘기를 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지만 오래전에 요즘은 안 쓰지만 한 6, 7년 전에는 한 2, 3년간 영화평론도 썼다. 전 시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학원생들은 한양대학교 전부 다. 그럼 김용범 선생과 연관이 직접 간접으로 돼 있나? 직접. 김용범 선생이랑 저랑 누가 더 나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세요? 김용범 선생? 김용범 선생이 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한 살 더 많은데 오래전부터 친구였었고 그리고 김용범 선생은 굉장히 와일드죠. 터치가 강하잖아요. 때로는 격하죠. 때로는 쌍소리도 나오죠. 그렇죠. 뭐 잘하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매너가 좋다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좀 격한 면이 있고 왜 이런 얘기였냐면은 역사는 행동학이라고 그러고요.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예술가들은 그보다 좀 더 현실과 밀접하고 그렇죠. 그 현실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통념에 사로잡힌 것이죠. 특히 예술가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고구려의 미학이란 말 썼지만 미학자는 빼더라도 고구려의 미 아니면 우리 민족의 미 이랬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통념의 통념.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들어오면서 국악당을 제가 거쳐서 유턴해가지고 국악당을 거쳐서 왔거든요. 그랬을 때 국악 그러면은 국악은 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이죠. 물론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국악부터 국사부터 다 국어부터 다 마찬가지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국악 그랬을 경우에 그 국악의 시간적 범주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국악 그러면은 언제부터 어느 시대까지를 국악의 범주에 놓고 있어요. 조선시대를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이전엔 별로 떠올리질 않아요. 백제, 미마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구려 정말 뛰어난 그 음악이죠. 음악, 춤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악 그랬을 경우에도 조선시대만을 생각하게 돼요. 회화도 조선시대 때만. 그 다음에 사상도 학문도 조선시대 때만 생각하죠. 그럼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년밖에 안 됩니까? 꼭 길어야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500년 이전에 고려시대도 있었고 흔히 말하는 남북국 시대도 있었고 삼국시대 그전에 하면 원출발인 우리 조선 또는 원조선이라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0대부터 해가지고 40대 40대죠? 40대로 그렇게 그냥. 20대부터 40대까지 여러분들이 계신데 20대도 그렇지만 40대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이 40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 이런 걸 판단할 때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서 10대 몇 차례 3번의 변혁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일생에도 10대 아니면은 100일 아니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 떠오른 거죠. 그 심지어는 우리가 유전인자로 계승이 되다 보니까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악 그랬을 경우에도 또는 우리 민족문화 그랬을 경우에도 통념을 깨트리면서 전 과정 속에서 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본능의 야성과 그 다음에 속학이란 말이 싫지만 지식 있죠. 지식인들의 그다음에 이성과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면 부족하지 않아요. 다리가 3개 있어야지 가장 안정적 아니에요? 삼조고처럼. 그래서 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야성과 지성과 또 감성이 들어가잖아요. 감성.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여인의 감성을 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구려 문화고 이게 광개치당이고. 그러니까 문화도 역동적인 것 그랬을 때는 보통 모빌리티형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나이키처럼
그런데 나는 고구려 문화를 모스테빌리티형 문화라고 만들었어요. 모빌리티에 우위를 둔 스테빌리티형 문화. 내 말도 이해되죠? 정적이면서도 더 동적인 문화죠. 그러니까 정중동의 문화가 아니라 동중정 또는 동화정의 문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 문화는 굉장히 역동적이지만 나이키처럼 탁탁 끊어지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청룡이나 백호처럼 나중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메비우스 형식을 취하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부드럽고 끝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빌리티형 문화라고.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전반적인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또 하나는 조화 합의를 지향하는 거죠. 철저한 공동체의식. 내가 한 의문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유물상안에 입각해서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계급투쟁, 계투를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고구려는 말 그대로 주변이 포위되어 있는 나라예요. 사면이 포위되어 있는 나라이고 서북쪽으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유목문화 집단들이 있어. 늘 그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진짜. 서쪽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로직이 발달하고 문화가 뛰어나다는 중국 문화와 중국 세력과 접하고 있어. 확실하지?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치받아치고 있어. 이런 속에서 고구려가 만약에 공동체의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과의 경쟁 또는 대결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적어도 700년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삼국사기에 근거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700년 이상을 이렇게 강대한 국가라든가 주변에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늘 경쟁을 하면서 승리한 나라. 그 나라는 테크놀로지도 발전했고 인더스트리도 발전했고 산업도 발전했고 등등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본은 공동체의 시간이에요. 공동체의 시간이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징기스칸, 쿠빌라이까지 몽골에 성공한 이유는 그건 철저한 공동체의식이야. 모든 것을 약탈했을 때는 다 공동분배하니까. 그건 단기간이거든. 우리는, 고구려는 700년 이상 철저한 공동체의식을 전제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통념을 깨자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중국도 몽골도 돌골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구려도 한 국가 체제 안에 다양한 자연환경이 있고 다양한 종족이 있는 거예요. 종족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인종 개념으로 보면 곤란해. 자, 다양한 종족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화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한 시스템 내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한국 사회, 다문화 국가는 아니지만 다문화 국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들, 글로벌리제이션을 추진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그게 갈등과 혼란 아니야. 그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컬처 쇼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문명의 충돌이지. 중국도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는 55개의 소수민족을 한 개의 한족대에 편입시키는 것. 왜냐하면 갈등과 이게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구려도 그 비슷한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당연히 화합의 논리를 주장했겠죠. 그랬을 거 아니야. 화합의 논리, 조화의 논리,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이런 것을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고구려 문화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조화 합일의 논리, 숫자로 보면 3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들을 했겠지. 이게 문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특히 전성기 때 중요한 문화 예술품들은 내가 말했던 대로 역동성, 그러니까 모스테빌리티형 문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화 합의를 지향하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 연역적으로. 정말 그럴까? 이걸 봐야 되는 거지. 결론은 미리 얘기했지만 그래서 고구려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이면서 정적인 모스테빌리티형 문화 그리고 철저한 공동체의식 수리 사물이 표현되는 거지만 조화 합의를 지향하는 문화권. 그리고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 문화의 하는 역할이 되겠어요. 정치, 경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문화에 관해서.